안녕하세요. 금일은 한국조선해양의 2024년 3분기 실적에 대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2024년 3분기 실적입니다. 현대 지주사나이 계열사 지배구조는 영상의 그림을 참조하세요. 한국조선해양은 조선, 해양 분야의 조선 자회사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 개발 및 엔지니어링 기능을 통합 후 전문회사로 운영 중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산하에는 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현대베트남조선, HD현대엔티, 기타 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 지배구조에서 특이한 점은 현대마린솔루션, 아비커스는 한국조선해양 아래에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선박건조 도크 현황은 현대중공업은 조선야드 9개, 해양야드 1개이며 현대미포는 야드 4개 및 베트남조선소 야드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대삼호는 야드 2개 및 프로팅 도크 건조시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한국조선해양의 주주 현황을 보면 HD현대 35.05%, 국민연금 5.98%, 소액주주 및 기타, 외국인 포함 53.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구조의 주주 현황은 2024년 11월 IR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등록되면 업데이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25.0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의 오너가의 승계를 위해서는 계열사의 배당금을 늘리면서 이익을 지주사인 현대로 이익을 넘기고 이를 다시 오너가에서 배당을 받는 방식일 것입니다. HD현대의 배당은 분기, 기말 배당으로 진행 중임을 참조하세요.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의 2023년 수주 목표를 살펴보면 HD현대중공업 조선부문은 6,188억 원, 해양, 플랜트 부분은 1,015억 원입니다. 현대미포는 3,100억 원, 현대삼호는 3,200억 원 수주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3년보다는 수주 목표액을 낮게 산정하였으며 하지만 HD현대삼호는 2023년 2,600억 원보다 높은 3,200억 원으로 수주 목표를 산정한 부분이 특이한 점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연결제 무제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분기 실적을 보기 이전의 1분기, 2분기 실적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분기 매출액은 5조 5,156억 원이며 정기 실적 5조 9,890억 원 대비하여 7.9%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 영업이익은 1,602억 원이며 정기 실적 1,611억 원 이익 대비하여 0.6%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1,933억 원이며 정기 실적 886억 원 손실 대비하여 흑자 전환한 것입니다.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6조 6,155억 원이며 정기 실적 5조 5,156억 원 대비하여 19.9%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2분기 영업이익은 3,764억 원이며 정기 실적 1,602억 원 이익 대비하여 135%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2분기 당기순이익은 3,578억 원이며 정기 실적 1,933억 원 대비하여 85.1% 증가한 것입니다. 2024년 3분기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분기 매출액은 6조 2,458억 원이며 정기 실적 6조 6,155억 원 대비하여 5.6%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실적 5조 112억 원 대비하여는 24.6% 증가한 것입니다. 2024년 3분기 영업이익은 3,984억 원이며 정기 실적 3,764억 원 이익 대비하여 5.8%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실적 690억 원 대비하여는 477.4%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같은 실적은 6분기 연속 흑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4년 3분기 당기순이익은 1,764억 원이며 정기 실적 3,578억 원 대비하여 50.7%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전년 동기 실적 3,459억 원 대비하여는 49% 감소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의 차트를 참조하세요.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의 2024년 3분기 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회사는 영업이익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의 매출액은 여러 요인을 감소하였지만 영업이익의 경우는 전분기 대비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사업 부문별 경영 실적을 보면 조선 분야는 매출액,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하여 각각 7%, 4%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양 플랜트 분야를 보면 전분기 대비하여 매출액 16.1% 증가, 영업이익은 2분기 적자에서 탈피하여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의 설명을 보면 조선 분야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조업일수 하락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생산성 향상 및 제품 믹스 개선으로 영업이익 감소폭 크게 축소된 것입니다. 해양 플랜트 매출액 증가 요인은 23년에서 24년에 수주한 트라이턴과 로여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 확대로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증가 요인은 해양 프로젝트 체인지 오어더 발생으로 일회성 손익개선 효과 발생하여 흑자 전환한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별 수주 실적을 살펴보면 9월 말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은 탱커, 컨테이너 운반선, 렌지선, LPG, 암모니아 운반선이 축이되어 총 33척을 수주하였습니다. 특히 이 분기에는 컨테이너 운반선의 수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3분기에는 수주에 포함된 것입니다. 현대미포는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위주로 수주하여 총 62척, LPG선 18척, 컨테이너선 6척, 렌지선 3척을 수주하였습니다. 현대 3호는 탱커, 컨테이너 운반선, 렌지 운반선, LPG, 암모니아 운반선이 축이 되어 총 37척을 수주했습니다. 9월 말 기준 한국조선해양은 총 163척을 누계 수주하여 전월 대비하여 17척이 증가했습니다. 수주 잔량의 경우도 9월 말 473척, 전월 대비하여 6척 증가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1월 IR 보고서의 성과 정보 및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로 관련 정보가 공개가 되면 추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한국조선해양의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했습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조업일수 감소로 매출액이 감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6분기 연속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점은 회사 주가의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하락했으며 이 같은 상황을 분석한 시장의 전문가라는 분의 분석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2024년 3분기 긍정적 실적이지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의 수주 물량이 26년까지는 지속될 수 있지만 중국 쪽으로 물량이 넘어가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 26년 이후 피크아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클락슨의 신조선과 지수 부분도 주간 단위로 꺾이는 것은 1년 만에 처음으로 향후 월간 단위의 신조선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박의 건조 물량에서도 중국에 밀리면서 한국 조선소의 물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피크아웃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 내용과 유사한 뷰로 저 역시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박 발주는 22년, 23년과 같은 대량의 선박 발주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이며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린 카타르 에너지사의 20척 물량을 한국조선소와 협상 중인 부분이 25년 수주로 이어진다면 수주 물량이 일정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박 분야의 건조 물량이 감소하는 춘궁기가 다가온다면 항상 해양 프로젝트 쪽으로 많은 조선소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주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양 프로젝트의 수주는 매출액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지만 영업이익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조선, 해양 분야의 희망적인 전망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반대급부를 생각하여 미래 리스크를 준비할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박 수주의 심각한 상황을 경험한 한국조선소는 잘 이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 조선소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렌즈 건조를 위한 규모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선박 발주가 급감하는 시기가 온다면 중국과 한국 조선소는 선박을 수주하여 도크에 채우기 위한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선박 건조 도크를 한국보다 많은 규모를 갖춘 중국은 낮은 성가로 한국 조선소 수주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가 수주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한국 조선소의 수주 물량은 2027년을 거의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지금으로부터 2에서 3년의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소는 선박 계약을 헤비테일 방식으로 선박 건조 대금으로 받기 때문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는 많은 금액의 조선소 운영 자금이 앞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연도별 선박 수주는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에서 3년의 선박 수주 확보하였으니 선박을 당분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편적인 사고방식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시장 상황을 잘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